안녕하세요. 저는 샘신경정신과 의원 김상옥입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 관련하여 우울증,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으시죠? 코로나가 장기 지속되면서 우리 생활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실제 체감하면서 여러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야 정말 10개월 이상 동안 참 매일매일 빠짐없이 들었던 단어인데 그것이 저희들 마음에 굉장히 무력감이나 무게감을 주고 또 슬프게 하는 그 블루라는 우울감으로 나타난 질병을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2020년에 생긴 신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울하고 무력감이 있고 또 짜증이 나고 또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우울한 증상이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장기화에 따라서 우울뿐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변화들이 겹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잠깐 우울한 감정이 든다고 붙여지는 진단이 아닙니다. 2주 이상 정도를 생활의 지장, 다시 말하면 기분의 저하가 지속되면서 사람을 안 만나는 대인관계 이상, 학생이 학업 생활하면서 학업에 지장을 초래되는 학업 문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인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지장을 2주 이상 초래되는데 그것이 기분의 문제로 인할 때 우리가 우울증이라 진단을 붙입니다. 공식적으로 질병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을 depression 이런 말 쓰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강한다, 침체된다는 뜻입니다. 무겁게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기분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저조해지면서 에너지가 내려가고 또 생각 또한 부정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울증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쓰지만 그 어원 자체가 근심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우라는 말이 근심을 한다. 우울이란 말은 사실은 빽빽하다 또는 막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증은 병의 증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울증은 근심을 하게 되면서 뭔가 막히고 그것이 하강하게 되는 병의 증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고 그것이 depress, 하강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근심으로 인해 우울한 감정이 지속된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환이 있다. 또 우려한다 이런 말에 바로 이 슬플 우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재미있는 것은 이 우울의 우자가 이 한자의 그 조성을 보면은 그 위에 있는 게 머리혈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다리, 사람의 발 이런 걸 묘사하고 그 가운데 마음심자가 그 위치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머리와 발 사이에 뭔가 심장이 있는데 이것이 짓눌린다 라는 그런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울이 심해지면 신체 증상이 잘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이 쪼여요, 두근거려요. 이런 것이 이 글자와 무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갖고 있는 울자가 답답하고 막힌다, 또 뭔가 빽빽하다. 사실 우리 꼭 나쁜 글자만은 아니지만 우울에서는 막힌다란 뜻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흔할까요? 역학조사에서는 5명에 1명이 경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생 동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지요. 근데 이런 역학조사 아니래도 실제로 우리 생활 주변에 이웃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실제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빈번하게, 특히 2020년을 사는 요즘에는 더 많이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 많죠? 또
일생 동안 아까 30%, 뭐 25% 이런 이야기 나오고,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우울증이 가장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후유증인 자살, 이 문제, 한국인 자살이 차지하는 사망 원인이 5위라고 2020년에 되어 있죠. 이 도표에서도 보면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다음이 이 자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울증은 매우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하면 위험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오늘 코로나 블루에 대한 강의를 그 의미를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성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제 모든 학자들이 연구에서는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다. 또 중년 주부들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많이 발생한다 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도 매우 많아요. 그래서 그 성경책에 나와 있는 사울왕에 대한 매우 불안정한 정신상태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또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매니아 앤 멜랑콜리아, 우리 멜랑콜리라는 우울에 대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잠 못 자고 울고 슬퍼하고 그리고 매우 활동이 변화가 많은 그러한 우울증에 대한 기술들이 있지요. 역시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2020년을 사는 요즘에는 상실의 반응이건 또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건 내인성 문제건, 지금 가을철입니다만 계절성이건 누구도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 특히 젊은 여성, 요즘에 매우 주목받고 있는 여성들, 위험한 여성들로 젊은 여성들이 꼽힙니다. 중년 남성, 노인, 또 노인 중에서도 취약계층이 바로 이 우울증에 예외가 되지 못하고 다 취약할 수 있다. 일반 증상은 다 아시죠? 도무지 슬픈 감정이 빠지면서 즐거움이 사라진다. 이게 대표적인 두 가지 증상입니다. 비관적 생각, 살아야 뭐하나, 앞으로 좋은 일 없겠구나, 잠이 잘 안 오네요, 왜 이렇게 입맛이 없죠? 체중이 떨어집니다, 피곤해요. 그러면서 점차 활력을 잃고 앞으로에 대한 희망이나 비전이 점점점 사그라드는 그런 질병. 우리가 단순한 우울감을 우울증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요즘 전 세계적인 진단 기준의 추세는 사회직업적, 학업적 기능에 유의한 지장이 있을 때 우울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울증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치매로 혼돈할 수 있는 인지 증상을 가져요. 그래서 기억력도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 사고 체계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긍정적이고 좀 뭔가 밝고 또 생각 자체가 건전했는데 그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부정적이 되거나 자기가 벌 받고 있다. 이건 요즘에 임상에서 실제로 죄책감, 자책감이 정말 우울감에서 너무나 위험하게 사람의 인생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가장 안 좋은 죄책감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이 우울증이 이러한 인지 오류를 갖고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것을 옆에 있는 친구나 담당 의사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반론을 제기하고 나중에 좋아지면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 그리고 실제로 좋아졌을 때 바뀌는 것을 경험해도 실제로 우울 에피소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생각이 잘 바뀌지 않고 설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상에서는 우울증의 에피소드에 빠져 있을 때는 어떠한 약속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결정을 하지 마시고 보류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의 그 감정이 어떤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지의 변화가 우울증에 동반됩니다. 진단 기준은 아까 말한 그대로 미국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분류 DSM-5에 보면은 9개 중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이상, 5개 중 적어도 하나는 1 또는 2. 지금 가장 중요한 게 1번과 2번이거든요. 즉 우울한 기분과 일상 활동의 즐거움과 즐거움 저하, 흥미와 즐거움 저하, 이것이 2주 이상 되면 기타 3번에서 9번에 있는 여러 증상들이 같이 동반됐을 때 혹시 내가 우울증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이를 한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우울에 대한 아까 기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형태가 비정형성과 또 멜랑콜리성, 강직성 등 좀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사실 강직성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이 돼서 없어지면은 계속 특정한 자세를 취하면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모습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임상에서 많이 보지는 못하고요. 또 일반적인 우울의 식욕 감퇴라든지 또는 체중 감소라든지 이제 이런 거와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식욕이 증가하거나 체중이 증가하는 그런 비정형 우울도 간혹 나타납니다. 그러면 멜랑콜리도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우울의 대표적인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것들이 다 감소한다. 즉 우울이 갖고 있는 하강 현상을 잘 보이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부정적인 그런 멜랑콜리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교과서에 나와 있기로는 유전학적인 것, 유전학적이라고 해서 엄마가 우울증이면 아이가 우울증이 오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가족력이 존재할 수 있다. 또 성격이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철저한 사람에게서 많다. 또 의존적이며 열등감 심한 사람이 많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너무 철저하고 너무 양심적이면 약간의 실수를 사람이기 때문에 했을 때 지나치게 가혹한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 들이대서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역시 모자라,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격적 유형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